2번 어큐뮬레이터, 이거는 여기서 왼손목이 코킹이 있다 풀릴 때 이것도 파워를 어느 정도 만들어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식간에 대해서 벨로시티 파워라고 이제 호머켈리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여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속이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클럽 샤프트와 왼손 수직 앵글이 왼손목 코킹을 만든대요. 이거는 뭐냐면 왼팔 근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여기서는 왼손목 코킹이 안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코킹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요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클럽 샤프트랑 왼팔하고. 그럼 얘는 항상 요 수직면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코킹이 되려면 먼저 이렇게 회전이 먼저 돼야겠죠. 왼팔 근의 개념 중에 왼팔 근의는 회전 모션과 수직 모션밖에 할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수직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코킹을 하는 거는 얘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 팔꿈치의 익스텐션 액션, 얘를 이렇게 계속 밀어줍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처음에는 어떻게 설명해도 괜찮냐면 그냥 팔꿈치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왼팔은 근해였잖아요. 그 왼손목 코킹조차도 혼자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심력이나 어큐뮬레이터 1번을 사용하여서 2번 어큐뮬레이터 왼손목 코킹을 만들래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거거든요. 자, 원심력을 사용해서 코킹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이렇게 클럽을 앞에다 밀어놓고 손목 코킹이 생각 없이 몸이 이렇게 틀어져도 손목 코킹이 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익스텐션 액션으로 얘를 계속 밀어도 왼손목 코킹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동작이, 그러니까 2번 손목의 코킹이, 그러니까 원심력이나 어큐뮬레이터 1번에 의해서 여기까지 와주면 오른손을 띄는 순간 얘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왼손의 근육의 힘으로 얘를 꺾는 순간, 코킹을 만드는 순간 왼팔은 그때부터 근해가 아니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여기서 백스윙을 이렇게 익스텐션 액션, 어큐뮬레이터 1번이나 원심력에서 되잖아요. 그러면 제 느낌에는 왼손목 코킹이 안 된 것 같이 보여요. 느껴져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다 돼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저도 얼마만큼 얘를 이렇게 꺾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책을 쓴 게 있어요. 옛날 거. 뭐 나는 골프를 어떻게 하는가, 뭐 그 책에 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골프를 하면서 한 번도 왼손목 코킹이 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타이거 우즈.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얘는 모션인 거지 액션이 아니라는 거지. 액션은 얘가 액션이겠죠. 원심력이든지 몸이 이렇게 틀어진 거든지 아니면 오른팔을 이렇게 익스텐션 액션을 하는 게 액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움직임에서 자연스럽게 왼손목 코킹이 된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첫 시간은 이제 우리가 플라잉 웨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플라잉 웨지가 뭐냐면 우리가 파워 패키지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파워를 만드는 구조. 왼팔, 오른팔이 클럽과 이렇게 붙어 있어서 왼팔 길이 변화 없고 어깨 길이 변화 없고, 오른팔의 길이가 스윙어는 수동적으로 접혔다가 펴지면서 파워가 나오고, 히터는 능동적으로 팔꿈치가 접혔다가 펴지는 움직임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그 왼팔의 구조, 오른팔의 구조. 그래서 이 플라잉 웨지 하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웨지 스윙을 할 때 쓰는 스킬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웨지라는 게 이렇게 삼각형을 얘기하거든요. 쐐기라고 해서. 이 삼각형이, 왼팔은 어떤 삼각형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스윙하는 내내 클럽하고 왼팔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연결했을 때 이 삼각형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스윙하는 내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샤프트가 바닥에 있는 이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면 이 삼각형을 한번 봐보시죠. 라인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오른쪽이 비켜주는 움직임에 의해서 왼팔하고 클럽이 만든 삼각형 한번 봐보시죠. 깨졌나요? 그럼 얘가 더 가야 되겠죠? 왼손목 코킹이 오른 팔꿈치가 접히는 움직임에서 이렇게 코킹이 돼도 이 삼각형 안 깨지죠. 다시 내려와요. 안 깨졌어요. 여기서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라인을 지켜주면 이 삼각형이 스윙하는 내내 팔로스로까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왼팔 플라잉 웨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른쪽은 오른 팔뚝하고 이 클럽 샤프트의 관계예요. 왼쪽은 수직면이죠.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 수평면을 유지를 해야 돼요. 팔뚝하고 요 샤프트를 연결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요 삼각형이 요번에도 동일하게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면 면 안 깨지죠. 그대로 와서 안 깨지죠. 안 깨지죠. 안 깨지죠. 이 두 개의 수직적인 면을 갖는 삼각형, 그 다음 수평면을 갖는 삼각형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동시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플라잉 웨지의 정의는 보시면 왼손목 콕 라인과 왼손목 콕이라는 건 수직적인 움직임이죠. 그 다음에 오른손목 벤트 라인을 따라 서로 90도로 위치한 왼팔과 오른 팔뚝이 동시에 클럽 샤프트에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왼팔은 이 클럽과 수직면을 갖는 거고,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는 이렇게 보시면 이 클럽 샤프트하고 수평면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오른 팔뚝에 이 삼각형이 있으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도 유지를 하고, 파워 패키지 구조도 잘 유지를 하고, 그리고 플라잉 웨지는 뭐냐면 웨지 모양이고 플레인에서 움직이면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플라잉 웨지라고 호모켈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삼각형 있잖아요. 삼각형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려면 움직이죠. 그래서 호모켈리가 이제 플라잉 웨지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오른 팔뚝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름을 붙였거든요. 호모켈리가 플라잉 웨지라고. 자, 그래서 왼팔 플라잉 웨지는 마치 커다란 합판이 왼팔과 클럽 샤프트에 붙어 있는 것처럼 클럽 샤프트와 손은 항상 왼손목 코킹 모션. 네, 플레인이 정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삼각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스윙하는 내내 깨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왼손목이 수평 모션이 되면 왼팔 플라잉 웨지가 파괴가 된대요. 우리가 이 삼각형 왼팔 플라잉 웨지 구조를 유지하면서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면 손목은 세 가지 움직임을 하죠. 수직적인 움직임, 회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수평적인 움직임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 깨지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면 깨질까요? 이렇게 회전을 해도 안 깨져요.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이 삼각형은 안 깨져요. 어떻게 되면 얘가 깨질까요? 손목이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깨지는 거예요. 플랫한 왼손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왼팔 플라잉 웨지는 회전은 괜찮아요. 수직 모션 괜찮아요. 근데 왼손목이 벤트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 벤트가 되는 순간 클럽 페이스 제어에도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벤트가 되면 우리가 스윙 아크의 길이 이만큼도 손해를 보는 거고, 벤트가 되면 클럽 헤드가 내 손을 추월을 하기 때문에 레그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왼손목은 회전, 수직 모션은 가능해요. 근데 수평 모션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손목은 여기도 나오네요. 회전 모션과 수직 모션은 할 수 있지만 수평 모션은 할 수 없대요.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를 보시면,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는 왼팔 플라잉 웨지와 직각이 되겠죠? 이렇게 수직면, 수평면이 이렇게 항상 같이 있는 거잖아요. 직각이 되고, 벤트된 오른 손목이 오른 손목 플레인이 왼팔 플라잉 웨지와 함께 움직인대요. 얘가 없다고 치고, 수직면 보이시죠?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하고 이 클럽하고도 보시면 이렇게 수평면이 이렇게 보이시죠? 얘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 손목을 벤트하면 클럽 샤프트가 뒤로 이동하여 오른 팔뚝과 클럽 샤프트가 앵글을 이루면 인라인이 된대요. 이거를 인라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른 손목이 이렇게 벤트가 됐을 때 이 팔뚝하고 클럽 샤프트가 같은 면에 이렇게 있는 거를 인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라인이 되어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에 오른 손목 밴딩 플레인이 만들어진대. 이렇게 수평면에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오른 손목은 벤트 되거나 그러니까 수평 모션이 되어도 코킹이나 언코킹이 되지 않는 한 플레인을 유지할 수 있대요.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가 깨지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수평면의 삼각형은 항상 이렇게 경사면에 이렇게 평행으로 놓이겠죠? 그러면 얘는 회전을 해도 안 깨지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안 깨지죠. 근데 얘가 깨질 수 있는 경우는,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는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 중에 수직적인 모션이 되면 얘는 깨져요. 왼팔 플라잉 웨지는 수평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는 수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오른 손목이 코킹이 되면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가 깨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일관된 골프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있는 이 플레인 라인을 클럽의 샤프트 연장선이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가 오른 손목이 코킹이 되면, 라인에 코킹이 안 되면 이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잘 유지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른 손목이 코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을 가르치죠. 그러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이 플레인 라인을 설정을 한 게 의도치 않게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스윙을 하는데 영상을 찍어보면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이거일 수도 있어요.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면 이렇게 손목이 벤트가 되면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서 라인을 지키면서 회전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오른손목이 코킹이 되는 순간 골프 스윙은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라인을 지켜요. 제가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를 유지하고 바닥에 있는 라인 잘 유지했죠.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이 끝이 저 뒤까지 갈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팔뚝이 이 클럽 샤프트나 손을 위로 올려주는 거지. 근데 대부분 미스는 뭐냐면 여기서 손으로 이 클럽을 들려고 하는 순간 어려워지죠. 자, 그러면 왼팔 플라잉 웨지,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를 동시에 우리가 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왼팔 플라잉 웨지는 회전 모션 가능하고 수직 모션 가능하죠.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는 뭐만 되면 될까요? 회전만 되면 돼요. 회전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면 순서를 우리가 한번 정해보면 회전이 먼저 돼야 돼요. 회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클럽을 올리는 거는 오른손목이 코킹이 되는 게 아니고 오른팔뚝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손을 보시면 오른손목의 코킹 없이도 우리가 백스윙을 잘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미스가 뭐냐면 이 클럽을 들어야 되고 왼손목을 능동적으로 코킹을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클럽이나 클럽을 밀어 올릴 때 오른팔뚝이 이렇게 높아지는 동작이 아니고 얘를 손으로 들려고 하는 순간 오른손목의 코킹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플라잉 웨지가 파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플레이 라인이 아웃에서 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오른손목을 코킹하지 않고 백스윙을 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른팔뚝으로 들어 올려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을 홈모켈리는 또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오른팔뚝의 픽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엘보 액션이에요. 팔꿈치가 접히면 여기서 놓고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팔뚝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큐뮬레이터 몇 번일까요? 팔꿈치가 접히는 거예요. 1번이 뭐를 만들었죠? 왼손목 코킹을 아까 우리가 어큐뮬레이터 2번 봤을 때 어큐뮬레이터 2번은 어큐뮬레이터 1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랑 또 붙어요. 그러면 왼손목 코킹 신경 쓰실 필요 없잖아요. 이 개념을 알면 그럼 다운스윙 때 훨씬 더 심플해지지 않을까요? 왼손목 코킹은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면 접힐수록 더 많이 되는 거죠. 결국은 오른팔 입장에서 얘는 펴줘야 돼요. 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알아서 싱크가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남자 PGA 선수들 그 스윙하는 거를 저는 그전에는 어떤 조금 의구심이 있었냐면 아니 쟤네들은 얼마나 연습을 하고 얼마나 스윙이 좋길래 드라이버를 저렇게 과감하게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왼손목 코킹에 대한 타이밍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른팔을 접었다가 결국은 우리가 피니시로 가면 얘를 펴줬다가 감아줘야 되는데 이 모션으로 싱크를 맞춰버리면은 제 3자가 봤을 때는 정말로 과감하게 치는 듯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한번 골프를 만들어 보자고요. 스윙을 하는데 왼손목 코킹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와서 내가 적정한 타이밍에서 내가 인위적으로 푼다고 하면 과감한 스윙이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머신 컨셉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골핑 머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지만 부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뭐 골프를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할 필요 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 그림을 보고 되게 오해를 많이 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요 막대기가 우리 몸이에요. 그리고 요게 클럽인데, 그러니까 머신 컨셉? 왼팔하고 클럽을 놀이터의 그네처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다른 부분에 의해서 얘를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컨셉인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아니 사람의 몸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골핑 머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만 설정만 해놓고 얘는 몸의 다른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면 또 설명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머신은 그래서 머신 컨셉이거든요. 간단하고 움직이는 부분이 거의 없지만 사람의 몸은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 많아 선택된 절차에 의해 제어가 돼야 된대요. 제가 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려면 머리 위치를 지키고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고 오른쪽이 뒤로 빠져줘야 되겠죠. 그럼 어깨도 뒤로 빠져야 되고 골반도 어느 정도 빠져야 되고 무릎도 어느 정도 펴줘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얘를 지키려고 하면 얘를 안 쓰고 지킬 수가 있을까요? 바깥으로 나가요. 지키려면 자연스럽게 얘가 뒤로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움직이고 무릎도 움직이고 골반도 움직이고 얘도 빠지고 체중도 5대5로 있던 게 오른발 뒤꿈치 왼발 앞꿈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클럽의 세 가지 기능 제어는 이게 메케닉이겠죠. 클럽 페이스, 헤드, 샤프트 제어하는 거. 과학적이어서 신뢰할 수 있지만 무지한 결정 및 근육의 잘못된 사용은 불행을 가져올 수 있대요. 그 대표적인 게 머신 컨셉이 깨지면은 이제 골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왼손목 코킹. 머신 컨셉에 의하면 얘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왼손목도 팔도 능동적으로 이동할 수 없고 어깨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라인을 이렇게 잘 제어한 상태에서 테이크어웨이 동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왼손목의 근육을 쓰지 않고 코킹을 하고 왼팔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못 움직여. 혼자 못 올라가요. 팔꿈치가 접어주면. 그리고 라인을 지키면서 팔꿈치가 펴지면. 오른팔 입장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까요? 오른팔은 터나 스윙어나 능동적으로 펴지든 수동적으로 펴지든 얘는 펴져야 돼요.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펴지려면 어떻게 돼야지 펴질까요? 접혀야 돼요. 접혀야지 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필 수 있을까요? 안 접으면 파워가 나올까요, 얘가? 안 나와요. 왼팔을 올리고 왼손목 코킹 하는 것도 오른팔, 그러니까 팔도 뭐냐면 이 팔뚝을 이게 픽업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손이 여기 있어요. 아래에 있죠? 오른손이. 제가 이 팔뚝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손이 왜 위로 갔을까요? 여기 있던 손이. 여기 간 이유. 그렇죠. 근데 이걸 대부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손으로 들려고 한다는 거죠.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제가 손을 안 쓸게요. 이렇게 걸어놓고 제가 팔꿈치가 이렇게 접힐게요. 그럼 얘를 놓으면? 근데 얘를 손으로 들잖아요. 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망치질하고 비슷해요. 망치질을 하는 것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손으로 안 들어요. 팔꿈치가 툭 펴져요. 그러면 이 무게를 정말 활용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초보 목수들이 대부분 망치질을 잘 못하잖아요. 망치를 손으로 들어서 손으로 치려고 하니까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망치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놓고 하면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내가 적은 힘으로 내가 이렇게 가요. 그리고 손목이 이렇게 써지는 것도 뭐냐면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얘가 올라가죠. 그럼 얘가 더 가려면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껴지고 다시 팔꿈치가 펴지면 쿵 이거지. 이건 큰 파워가 아니거든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백스윙 탑 올라가서 네. 레그가 좀 심하게 되는 네. 이런 식으로 네. 출렁이는 느낌. 네. 그런 경우에는 좀 팔꿈치를 늦게 접어줘서 그런. 그렇게 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 라인을 지키잖아요. 여기서 왼팔이 비교적 평행이 됐을 때 이 그립 끝이 저 라인을 지켜야 돼요. 그럼 이때 이제 그런 분들의 미스는 뭐냐면 여기서 백스윙 탑으로 가는 걸 막연하게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잘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이 끝이 저는 저 바닥에 있는 흰색 라인을 지킬 거예요. 출렁거릴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들려고만. 손으로. 이 상태에서 저 라인을 계속 지킬 거예요, 제가. 요 끝이 저 뒤에 라인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 요 라인을 계속 저로 가르친다고 치면 다시 한번 평행이 되겠죠. 그럼 놓고 손이 아니에요. 손하고 팔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라인을 지키려면 오른쪽이 더 뒤로 빠져줘야 되겠죠. 더 빠지고 하다 보면 여기서 평행이 또 한 번 되겠죠. 근데 그것들을 대부분 아마추어분들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잘 하셨어요. 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무지한 결정 및 근육의 잘못된 사용은 머신 컨셉이 깨지는 거겠죠. 왼손목 코킹도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얘는. 자, 코킹이라는 게 간단해요. 자, 코킹이라는 게 요 손날이 팔뚝하고 일직선이 되는 게 코킹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놓고 얘는 머신 컨셉에서 얘는 혼자서는 못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팔꿈치가 손이 아니고 오른쪽 팔꿈치 이렇게 접해볼게요. 펴지면 다시 차오르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 왼손목 코킹에 왼팔이 올라가는 거는 왼팔 자체적인 게 아니고 오른 팔꿈치. 손도 아니에요. 손으로 드는 게. 자,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가 한의원 같은 데 가보면 왼팔 여기가 아파서 한의원을 가요. 근데 침 잘 놓으시는 분들은 여기다 침 안 놓잖아요. 이런 데다가 막 놓고 하잖아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대잖아요. 우리 몸도. 그러니까 왼팔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왼팔에 힘이 빠져 있어요. 그럼 제가 오른손 손가락 하나라도 이렇게 팔꿈치 접잖아요. 들 수 있어요. 너무 툭 떨어지고. 그럼 아까 우리 다운스윙 때도 이렇게 들어서 너무 툭 떨어지죠. 떨어지기 전에 휙 튀겨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스윙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본질적인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백스윙 때 왼손목이 코킹이 왜 해야 될까요? 클럽을 왜 올릴까요? 그냥 코킹 없이 이렇게 들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여기서 왜 왼손목 코킹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동작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골프 스윙을 할 때. 근데 이거를 저는 어떤 거를 보고 이게 그냥 깨졌냐면 이 공식 하나로 저는 깨졌어요. FC가 원심력이래요. 다운스윙 앞으로 가는 원심력에 관해서 생각을만 했잖아요. 근데 백스윙 때도 결국은 반대 원심력이 쓰이는 거거든요. 이 클럽이 위로 많이 가려면 원심력이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쪽 원심력도. 근데 원심력을 구하는 공식이 FC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뭐 얘가 질량이고 얘가 속도래요. 얘 다 몰라도 돼요.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레디어스, 반지름, 아크. 아크의 길이가 작아지면 원심력은 얘 값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운동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김연아가 스케이팅을 타는데 제자리에서 턴을 하잖아요. 빨리 돌리려면 김연아가 팔을 어떻게 하나요? 왜 오므릴까요? 이거랑 붙여보죠. 얘를 팔을 피면 반지름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원심력도 작아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얘를 조금 해드리면 반지름이 작아진 거잖아요. 원심력이 커지면 빨리 돌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근데 이거를 스윙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반대쪽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도 원심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원심력이 커야지 얘가 많이 가겠죠. 그럼 우리가 이 반지름을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스윙을 할 때. 접혀야 돼요. 접혀야지 반대쪽 원심력이 커져서 이 클럽 헤드가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치고 나서도 마찬가지겠죠? 치고 나서도 원심력을 우리가 크게 하려면 여기서도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지 얘가 많이 가잖아요. 원심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클럽의 스피드는 빨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왼손목 코킹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나가고 나서도 다시 리코킹이 되는 것도 우리가 그 가속을 유지했던 거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이쪽에 반지름이 작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거를 무시를 하죠. 왼팔을 계속 피려고 하죠. 그럼 김연아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럼 그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지름이 제일 크게 됐을 때는 언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임팩트 때만 필요하는 거예요. 임팩트 때만 필요한 거지 백스윙을 가는 동안 얘가 반지름이 계속 커질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얘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줘야지 내려올 때도 그 가속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공식 하나로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 비슷한 얘기를 또 누가 했냐면 타이거 우즈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저기 제이드 펠릭스 와서 타이거 우즈가 레슨을 할 때 타이거 우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피드를 조금 더 유지하려면 맞고 나서 얘가 접혀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거랑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 지렛대, 두 개의 지렛대. 우리가 골프에서 비교적 파워를 극대화시키려면 스윙 아크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파워는 더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웨지보다 드라이버가 거리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물론 로프트의 영향도 있지만 길이가 가장 길잖아요. 그럼 우리 몸을 이용해서 여기가 왼쪽 어깨, 여기가 손목, 여기부터 클럽이겠죠. 얘를 제일 길게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손목이 플랫해야 돼요. 이렇게 플랫해야지 이 길이가 가장 긴 거잖아요. 근데 맞는 순간에 클럽 헤드가 먼저 가서 임팩트가 돼서 왼손목이 이렇게 손톱 쪽으로 꺾이는 벤트가 됐다고 치면 이만큼의 길이를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왼팔 길이만큼. 자, 클럽이 한 클럽 우리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반 인치잖아요. 1cm 조금 넘겠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 클럽이나 될까요? 수십 클럽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세게 쳐봤자 맞는 순간 왼손목이 꺾여버리는 순간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플랫한 왼손목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얘가 꺾여요. 맞기 전에 꺾이면 여기부터 꺾여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길이를 손해보는 거잖아요. 임팩트 순간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렇게 안 되는 선수들이 누가 있을까요? 프레드 커플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훅그립을 잡기 때문에 여기서 벤트의 느낌이 있지만 보면 클럽 샤프트랑 왼팔은 일직선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왜 자꾸 임팩트 순간에 얘가 꺾일까요? 꺾이는 이유. 대부분 제가 이제 경험을 한번 해보면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운스윙을 해서 클럽 헤드가 내 몸보다 먼저 지나가야지 파워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그럼 내려왔어요. 라인을 지켜요. 여기까지 라인을 잘 지켰어요. 더 큰 파워를 내려면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클럽 헤드가 내 몸보다 먼저 가야 되죠. 속도가 빠른다고 느껴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게 체감상으로는 뭔가 헤드가 먼저 지나갔으니까 스피드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빠르면 뭐 할 거냐고요. 이만큼의 길이를 손에 봤는데, 이게 지렛대 효과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지렛대가 이렇게 있으면 무거운 물건을 우리가 들 거예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지구도 들 수 있대잖아요. 적은 힘으로 비교적 효율적인 파워를 내는 게 지렛대 효과잖아요. 그러려면 왼손목이 플랫해야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레그를 우리가 정의 한번 해볼까요? 레깅 하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회전하고 레깅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레깅이 도대체 뭘까요? 레깅이라는 게 뭐냐면 뒤따라온다는 게 레그거든요. 레그 하는 게 뭐냐면 임팩트 순간까지 클럽 헤드가 맨 나중까지 뒤따라와서 맞아야지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레그인데, 그게 레그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하려면 물리학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서클이잖아요. 서클. 이렇게 노란 공이 제가 돌리는 손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일정한 서클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얘가 서클이 만들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이 노란색 공은 항상 제가 돌리는 손에 뒤따라 와줘야지 아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노란색 공이 제가 돌리는 손보다 먼저 추월을 한다고 치면, 이 원은 어떻게 될까요? 원은 깨지겠죠. 그래서 레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왼손목에 플랫한 왼손목이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왼팔, 왼손목, 클럽 샤프트, 내 척추를 중심으로 이쪽은 근해에서 혼자 절대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움직이려면 첫 번째는 라인을 지키려면 몸의 움직임이 됐던 오른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는 회전을 안 하지만 모션에 의해서 회전이 된 거죠. 그럼 얘가 여기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른팔이 됐던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 클럽 헤드하고 제 손하고 한번 봐보세요. 얘가 나중에 오지 않나요? 그럼 어떤 현상이 또 나오냐면, 샤프트가, 헤드가 뒤에 있고 내 몸의 반대쪽 움직임에 의해서 클럽 헤드가 뒤따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샤프트가 앞으로 더 기울어져요. 그럼 클럽 헤드가 뒤에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꺾여요. 그럼 이 레그는 사라지겠죠. 근데 레그가 필요한 이유가 원심력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클럽 헤드가 이 샤프트보다 뒤따라와서 요 샤프트가 임팩트 순간에 어드레스 때보다 더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이 로프트를 한번 봐봐요. 디로프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추어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남자 아마추어 분들이 여자 프로 클럽 스피드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7번 아이언을 치면은 여자 프로보다 더 적게 나갈까요, 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레그가 없는 거예요. 프로들은 이 클럽 헤드가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맨 나중에 뒤따라와서 임팩트가 되는데, 아마추어 입장은 공을 맞추고 싶은 충동이나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클럽이 먼저 추월하면은 더 큰 파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서 클럽 헤드가 먼저 가요. 그럼 이 샤프트의 기울기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 클럽의 디자인상 클럽이 뒤로 가면 로프트는 커지고 앞으로 가면 작아지고, 그게 결국은 왼손목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왼손목과 이 머신 컨셉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트랙맨 데이터 보면 남자 PGA 평균 임팩트 순간 7번 아이언의 로프트가, 다이나믹 로프트가 22도래요. 20도에서 22도래요. 근데 보통 남자 PGA 프로들이 이제 7번 아이언 로프트를 35도, 36도로 쓰잖아요. 이게 35도, 36도라고 치면 22도로 맞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임팩트 순간까지 클럽 헤드가 뒤에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왼손목이 플랫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왼팔하고 클럽이 머신 컨셉에 의해서 얘가 그네처럼 왼팔이 다른 움직임에 의해서 얘가 끌려와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근데 잘못된 레그도 많이 하죠. 레그가 그러니까 내 몸보다 클럽이 뒤따라오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왼팔이 그네가 아닌 왼팔이 자체적으로 여기서 얘 자체적으로 앞으로 간다고 치면, 자 보시면 클럽 헤드가 손보다 뒤에 있지만, 레그는 만들어졌지만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게 뭐냐면 여기에요. 왼손목은 수직 및 회전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얘가 처음에 라인을 지키려면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얘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됐으면, 얘가 반대쪽으로 가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얘가 이렇게 가야지 디로프팅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회전 없이
왼손이나 왼팔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가면 이렇게 얼핏 보면은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레그가 만들어진 것 같지만 클럽 페이스 제어에서도 상당히 오류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미스를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요? 레그에 대한 오해. 그래서 플랫한 왼손목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골핑 머신에서 이 기압을 잘 유지하고 정렬을 잘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플랫한 왼손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플랫이라는 건 이해하시네? 왼손목이 이렇게 꺾이지도 않고 아치도 아니고 요 손등하고 왼팔이 이렇게 비교적 일직선의 위치를 플랫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꺾이는 거를 이제 벤트라고 하고 손등 쪽으로 꺾이는 걸 아치라고 하죠. 근데 요즘에 이런 걸 다른 용어를 또 쓰잖아요. TPI 같은 데서는 뭐 스피네이션, 어나디비에이션, 또 뭐 있죠? 프로나우네이션 이런 단어를 쓰는데 결국은 이건 뭐냐? 플랫, 벤트, 아치. 그 중에서도 이 플랫한 왼손목이 정말로 중요하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도 알아봤지만 스윙의 반지름 역할을 왼팔부터 클럽 헤드까지를 이 길이가 결국은 스윙 아크의 반지름의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반지름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적은 힘으로 큰 효과를 보는 스윙을 만들 수가 있겠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왼팔부터 클럽 헤드까지를 제일 길게 쓸 수 있는 우리 몸 컨디션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왼손목이 플랫해져야지 이 길이가 가장 길겠죠. 살짝의 아치도 나쁘지 않고 근데 안 되는 건 뭐냐면 임팩트 순간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절대라는 얘기 쓰지 말랬는데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왼손목이 임팩트 순간 얘가 벤트가 되면은 절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한번 해봐야죠. 왜냐면 길이가 짧아졌죠. 클럽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 한 클럽이 반 인치 차이가 나잖아요. 약 1cm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맞는 순간에 왼손목이 플랫이 아닌 벤트 상태로 맞으면 결국은 이 왼팔부터 어깨까지의 이 길이를 손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이게 클럽 수로 따지면 이게 몇 클럽이냐는 거죠. 수십 클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손목의 플랫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 길이를 최대한 길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퀘어 클럽 페이스를 보장을 한대요. 자,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요 밑에 부분을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골핑 머신이잖아요. 이 골핑 머신의 컨셉은 뭐냐면 왼팔하고 이 클럽을 정말로 기계처럼 움직여주게 우리가 설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얘를 움직이게끔 설정을 하자는 얘기인 거거든요. 놀이터에 있는 그네를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놀이터에 있는 그네가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네가 혼자 움직일 수 있을까요? 놀이터에 있는 그네? 그럼 놀이터에 있는 그네가 움직이려면 사람이 타야 되겠죠. 결국은 외부의 힘이 작용을 해야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팔 클럽을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설정을 하자는 게 골핑 머신의 컨셉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왼팔부터 클럽 헤드까지가 그네예요. 그럼 얘가 백스윙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얘는 혼자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네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맞아요.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심력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오른팔로도 원심력 없이 백스윙으로 간 오른팔이 이렇게 접혀도 왼팔의 그네는 잘 움직이죠. 그러면 우리가 얘는 항상 제자리를 찾아오는 거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얘 자체적으로 왼팔 자체적으로 얘가 오는 게 아니고 몸을 썼으면은 그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얘는 제자리를 찾아올 거고 오른팔을 썼으면 오른팔이 접혔던 오른팔이 펴지면 얘는 항상 제자리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왼손목을 이렇게 플랫한 상태로 비교적 스퀘어 상태로 내가 이 상태를 유지했으면 몸의 움직임이나 오른팔의 움직임을 사용해서 이 그네만 잘 움직여주면 얘는 항상 이 자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스퀘어 상태를.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아마추어 분들이 자꾸 얘가 이렇게 꺾이는 동작이 나오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꺾일까요, 얘가? 오른팔이 둘 다 할 수 있지만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왼팔부터 클럽 헤드가 그네라고 생각을 하고 뒤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몸이 결국은 척추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공에서 멀어져야 되겠죠. 그럼 클럽 헤드나 팔이나 손이나 뒤쪽으로 갔어요.
이 팔이나 클럽이 제자리를 찾아오려면 다시 돌아와요. 그렇죠. 얘는 못 움직이잖아요. 얘는 자체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반대쪽으로 몸이 피니시 방향으로 그대로 틀어져 볼게요. 그럼 팔하고 손하고 클럽 샤프트랑 헤드랑 움직이는 순서를 한번 봐보세요. 어떤 게 제일 나중에 왔나요? 헤드가 제일 나중에 왔잖아요. 그럼 샤프트가 어떻게 됐을까요? 공이 맞는 순간에. 자, 여기서 다시 샤프트가 이 샤프트의 각도를 보시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클럽 헤드가 뒤따라오는 거를. 이 단어 정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레슨을 할 때. 디로프트도 맞아요. 레깅. 레그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레그가 뒤따라오다라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헤드가 내 몸의 움직임에서 뒤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뭘까요? 이렇게 레그도 만들어주고, 내가 조정을 안 해도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고, 그 다음에 클럽 헤드의 아크의 길을 가장 길게 썼던 우리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왼팔을 얘를 그네처럼 움직이게끔 설정을 해 놓으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됐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전제네요. 전제예요. 그래서 머신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제가 이 얘기는 뒤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계속.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골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왼팔을 그네처럼 사용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터에 있는 그네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스윙. 스윙. 왜 왼팔은 스윙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놀이터에 있는 그네는 혼자서 못 움직이죠. 사람이 타야지 움직이거나 바람이 불거나 외부의 힘이 작동을 해줘야 되겠지. 요 세 가지 움직임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데, 수평적인 움직임.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상태가 플랫, 벤트, 그 다음에 여기 아치겠죠. 그러면 우리가 왼손목은 벤트가 필요할까요? 벤트는 오른손목에만 어느 정도 허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나오죠.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왼손목에는 벤트가 필요 없대요. 여기서 몇 가지 예외는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는데, 이제 짧은 웨지샷 같은 경우는 포워드 프레스에서 왼손목이 플랫이고 오른손목이 벤트 상태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어드레스는 가운데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되면 이 왼손목이 벤트로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왼손목이 벤트로 바뀐 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벤트로 바꾼 게 아니고 임팩트에서 이 골반이 타겟 라인하고 제자리를 찾아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손목이 이렇게 내 몸 가운데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이제 벤트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플랫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골반만 제자리를 찾아오면 벤트는 찾아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손목이, 그러면 왼손목이 벤트가 자연스럽게 되면 오른손목은 플랫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럼 여기서 오른손목이 벤트를 찾아가면 이 상태잖아요. 그럼 이 상태를 제가 그대로 놓고 이 골반만 임팩트 포지션으로 살짝 틀어볼게요. 이거나 동일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좀 오해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플랫 상태를 잘 찾아야 되잖아요. 왼손목의 플랫 상태. 근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또 뭐가 있냐면, 대부분 선수들이고 백스윙 탑에서 손목을 팔뚝하고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죠. 이렇게. 지금 평행 맞을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프로님들? 그럼 이게 플랫일까요, 이게? 치에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플랫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플랫은 우리가 손바닥을 폈을 때 손등하고 팔뚝하고 일직선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그립을 잡게 주먹을 살짝 줘볼게요. 그럼 손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살짝 꺾여 있잖아요. 약간 벤트의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플랫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백스윙 탑에서 이 손등하고 팔뚝하고 일직선이 이렇게 보면, 이게 얼핏 보면 이게 플랫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손을 펴보면 얘는 아치에 가깝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또 잘 활용하는 프로들도 있잖아요. 더스틴 존슨이나 모리카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아치를 만들어 놓고 내려오니까 뭔가 내려올 때 롤의 동작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